손금에 산입했다 환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또 이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데 충당금 환입액이야. 충당금 환입액은 무조건 과거 손금에 산입했던 금액이 다시 환입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손금에 산입했던 금액이 다시 환입되면 입금인데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이 다시 환입되면 그거는 뭐예요? 입금 불산입이죠. 그 대표적인 충당금이 대손충당금인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전기 부인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충당금은 그 다음에 무조건 돌아오는 거야. 무조건 환입부터 시키고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채권이 1년 이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도 1년 이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있죠? 이것은 무조건 환입되는 거야. 그 중에서 과거에 송금 부인되는 것,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인정이 안 되죠. 충당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아와도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고, 대손 충당금 설정액 중에서 부인액 있죠? 그 부인액은 송금 인정 안 된 거죠? 무조건 돌아오니까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환입된 금액 두 가지로 나뉜다. 7번째, 불공정 자본거래. 저 뒤쪽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이익을 분여한 법인은 손해를 본 법이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거고,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은 요조문인 거예요. 이익을 분여받은 거니까 입금이야, 입금.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분여받았는데 소득 처분은 뭐로 할 것이냐 이거지. 이익을 분여받았어요. 이익을 분여받는데 이 자본거래는 다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처분될 때 과세하지 않고 지금 당장 과세하겠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세법상 취득원가 100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20만 원을 과세해. 나중에 200에 팔아. 그러면 지금 과세하고 나중에 과세 안 한다는 얘기는 세법상 취득원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규정은 불균등 자본거래라고 보통 해서 뒤에서 배우는 거고, 이때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주주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자, 이제 8번째 갑니다. 이거 중요한 주제고, 업무무관 가지금 관련된 내용, 미수이자 관련된 거 봅니다. 여기 시행령 조항이 있어요. 자, 내가 업무무관 가지금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원금 얘기를 해볼게요. 원금. 두 번째는 미수이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여금이 있다고요. 대여금이. 대여금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거야. 특수관계 소멸. 자, 회사 장부에는 계속 대여금으로 남아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대여금 100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소멸되는 이 시점에서도 대여금 100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지금 손금으로 비용 처리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손금할 게 없어. 손금할 게 그냥 아예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근데 세법에서 가만히 있는데 뭘 왜 자꾸 뭐라 그러냐 이거야. 자, 본질은 이거죠. 특수관계가 소멸됐을 때까지 갚지 않았으면 그때 쟤한테 준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유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회유출, 쟤한테 준 거야, 준 거.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이 돈은 통상성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송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쫓아오시겠어요? 사회유출은 됐는데 송금 인정은 안 되는 비용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좀 쉽게 소득세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것도 케바케가 되겠지. 이건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럼 사회 유출됐는데 소득세는 걷어오고 싶어. 가만히 있어. 법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회 유출이 된 거지. 그리고 이 대여금 더 이상 채권이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손금 산입하면 되겠죠. 대여금 이해하셨죠? 100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하면 돼. 이건 더 이상 세법상 채권이 아닌가. 그냥 날라간 거야. 그리고 동시에 송금 불산입. 근데 이게 법조문은 입금산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입금산입. 그렇죠? 부당행위 비슷하게 보는 거야. 사유출 됐으니까. 그래서 사유출이 된 거죠.
사유출인데 송금 통상성이 없으니까 이제 안 돼요. 100이고 대표이사라면 상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했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여금. 그러면 사유출 처리한 거잖아. 나갔다고. 그렇지만 그게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우리는 소득세 징수해야 되는 사유출인 거죠. 손금의 통상성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만약 그렇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입금산입만 필요한 거죠. 송금 불산입하고 사유출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자. 자,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소득세까지 내야 되겠냐? 돈 빌렸으면. 지급이자도 부인되고 다 되는데 소득세까지 내야 되겠냐? 그럼 한마디 하면 되죠. 이자를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자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법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이자를 안 받았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제로라고 가정해. 이자를 안 받았으면 부당행위로 입금 산입을 할 거 아니야. 이자가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그래서 어차피 각사가 100이 되는 거잖아. 이자를 받아. 당기순이익이 올라올 거 아니야. 세무조정 필요 없지. 그래서 어차피 각사는 똑같아. 받든 안 받든 똑같이 만든 거죠. 부당행위로 재구성하는 거니까. 안 받았을 때만 재구성하는 거지. 근데 받고 안 받고는 무슨 차이는 있는 거예요? 개인의 소득세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지. 소득세 입장에서는 주면은 자신의 지금 소득을 줄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를 줬을 때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사유출된 것도 없지. 그거 갖다 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자를 안 주면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는 받아서 다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입금산입 있는 거 현금만 이게 이자를 안 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현금 100이 들어왔다가 그죠? 이자 수익이 생겼다가 세법의 생각은 그다음에 현금이 바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유출 된 거야. 사유출. 어?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입금이고 이건 손금 인정이 안 된단 말이야. 날라가고. 그러니까 입금산입 사유출만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랬더니만 얘네들이 주기로 약정을 한다고. 약정을. 줄게! 그래서 12월 말에 미수이자를 잡아요. 왜냐면 이따 약정일이거든. 지금 이제 계약에 따라 보통 문제는 다 이날 나오겠지. 약정일 날 잡았어. 근데 저놈 새끼가 돈을 안 줘. 대표이사가. 그래서 회사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미수이자. 이자 수익. 그러면 뭐는 지금 들어왔어. 당기순이익이 들어왔잖아. 아, 문제 없죠? 선생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에서 입금불산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수이자는 입금불산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수입의 귀속 시기가 안 왔을 때만 그런 거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이에요. 이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약정일 날 입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세무조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럼 사장님들 어떻게 했어? 근데 법인세는 내도 소득세는 죽어도 못 낸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계속 미수이자만 달아놓는 거죠? 그죠? 계속 미수이자만 달아놓는 거야. 그래서 법이 이걸 제한하는 거지. 안 되겠다. 그래서 약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 1년 경과하면 못 받은 거다. 사유출된 거다 보는 거지. 이해하셔서 곧바로 사유출인 거야. 그러면 얘가 회계처리를 안 해놨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생각? 미수이자 날리고 사유출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장부에 있는 미수이자는 채권이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송금산입 하시고 100 마이너스 15. 그래서 송금산입. 장부에 잡아놨으면 이렇게. 미수이자에 무슨 미수이자니? 날려. 이제 더 이상 채권 없다. 사유출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손금 불산입. 법조문에 입금산입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 사유출 된 거지. 사유출. 100. 상여. 대표이사라면. 이렇게 하면 법인의 소득에는 영향이 없지. 왜냐하면 미리 다 잡아놨잖아. 대신에 뭐는 거둘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소득세는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미수이자 대손 처리하면 무슨 개소리냐 했죠? 요거랑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된다. 이렇게 미수이자. 얘 중소기업들 이런 거 많아. 일단 약정 썼어. 그 다음에 어떻게? 1년 지나면요. 소비대차로 전환시켜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년 지나서 주는 거야. 원본을 늘려버린다고 이놈 책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오면
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일로 있다 사유출. 아니 사유출이 아니라 내가 다시 빌렸어요. 계약서를 매년 쓰는 거야 연말에.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조사 안 하면 서로 막 싸우고 그래요. 이게 뭐 장난하냐. 그래서 이 규정이 눈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게 많은 규정이에요. 이게 조그만 회사들 한 뭐 매출 1, 200억 되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원래 이 규정이 시행령이 없었어. 통치기에 있었어요. 통치기에 있다가 시행령으로 격상시켰지. 우리가 맨날 뭐 통치기에 있는 게 법이냐. 국수청 내부 해석이지. 아니다 이제 법이다. 이게 나온 거죠. 요렇게 보시면 돼. 사례 한번 볼까요? 19년 1월 1일에 업무와 관계없이 1억 원을 대하고 연 약정이자 5% 수령하기로 했어요. 저 5%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지. 시가여야 되는 거지. 시가보다 적게 받으면 또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거죠. 근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5%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연말에 미수이자 계산했어요. 물음은 2020년이죠. 2020년에 가서 보면 되지. 가서 보니까 안 받은 거죠? 그럼 저 미수이자 인정 안 되고 소득세 징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입금산입, 송금 부산입으로 원래 이해하면 되는데 입금산입이라고 좀 돼 있어. 사회유출 상여하고 입금부산입.